94페이지는 펌프의 동력, 전 효율, 전달 계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식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킬로와트 단위, PS 단위, HP 단위. 킬로와트 단위로 산출하라 그러면 102로 나누면 되고 PS는 75, HP는 76이죠. 이런 건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점 PS 국제 마력이죠. HP 영국 마력인데 이 마력은 거의 안 쓰는 추세예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킬로와트로만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킬로와트는 피상전력입니까? 유효전력입니까? 무효전력입니까?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 그래서 요즘은 이 킬로와트를 구해라가 아니고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해라. 즉 유효전력이 아니고 피상전력을 구해라. 뭐 별거 아닙니다. 넌 역률분의 킬로와트 하면 되죠.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해라. 그랬을 때 킬로와트에다 뭐예요? 역률을 나눠서 그러면 나누면 역률은 보통 0.8 정도 되니까 뭐 주어진 값이 0.9이면 0.9 넣고 또 0.7이면 0.7 넣고 주어진 값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피상전력은 큰 값이 나와요. 자, 2번에 펌프 효율은 최적 효율, 수력 효율, 기계 효율, 전 효율은 이 세 개를 곱하는 거다. 이론 동력이 있고 실제 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터 동력이 있어요. 우리 이론 동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동력이 있고 공기 동력이 있어요. 수동력은 펌프, 공기 동력은 팬이죠, 팬. 수동력은 감마 H Q 나누기 102 킬로와트 단위로는. 그리고 공기 동력은요 PT Q 나누기 102 이런 공식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동력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축 동력이에요. 얘는 수동력에다 뭘 나눠요? 효율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효율을 나눠요. 모터 동력은요? 모터 동력. 예, 전동기 용량이라고도 하죠. 모터 동력은 전동 용량. 같은 말인데요.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102 효율 분의 감마 HQ를 쓰게 되면 곱하기 K. 이게 이제 많이 본 공식이잖아요. 그럼 K를 떼면 뭐예요? 축동력. 효율을 떼면 수동력 이렇게 되죠.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펌프가 있고 모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축이 얻은 거예요. 여기가 축이죠. 회전축.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은? 수. 물수. 여기 펌프 안에 물에다가 동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즉 힘을 주는 거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 에너지가 모터에서 뭘로 바뀌어요? 회전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그럼 회전 에너지가 이제 여기 뭘 돌려요? 임펠러를 돌리잖아요. 이 회전, 원심력에 의해서 물에다가 에너지를 부여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전 효율이 있어요. 효율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60kW가 필요해. 얘가 수동력이. 그러면 축동력은 얼마나 필요해요? 예, 60kW 나누기 0.6을 하게 되면 100kW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는 K 값이 존재하잖아요. 전동기일 때 K는 1.1이니까 모터 동력은 얼마예요? 100kW에다가 축동력에다가 곱하기 K, 즉 1.1을 하게 되면 110kW가 되죠. 110kW가 들어옵니다. 이게 110kW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가 가요? 100kW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0kW가 100이 돼야 되는데 손실이 되는 거죠. 효율이 6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10에서 100이 전달이 되고 그럼 10%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거는 1이잖아요. 1. 이쪽에 뭐가 발생을 해요? 대부분 이제 열이 발생하죠. 열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한 10kW 정도 되지 않나.
이쪽은 이제 100이 가고. 혼동일 내면 안 돼요. 언제 K를 곱하고 언제 곱하지 않고 축동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주어져도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 계수는 축동력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는 주어져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95페이지 보게 되면 축동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효율은 들어가야 되고 K는 반드시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문제 2번을 보게 되면요. 전동기 용량은 얼마냐? 효율은 58%고 전달 계수는 1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완벽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다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뭐야? 전동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에 보게 되면 여유율 10%다. 여유가 가끔 나오죠. 이런 문제에서요. 그러면 이 여유가 효율입니까? 전달 계수입니까? 여유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혹시나 나중에 계산을 했는데 부족할지 몰라가지고 조금 여유를 주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 효율값이라든지 K값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값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넣어야 되는 값이에요. 근데 이 여유는요, 설계 자유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값이잖아요. 예를 들면 양정이 78m로 계산이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80m로 계산하자. 2m 여유를 둔 거잖아요. Q값이 2400rpm으로 계산이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2500, 즉 100rpm 여유를 두자. 조금 값을 크게 하자. 그죠? 96페이지입니다. 펌프의 회전소, 비속도, 비교 회전도. 그림을 보게 되면 충류, 사류, 볼유트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충류가 1200, 사류가 800에서 1000, 그리고 볼유트 400, 볼유트 편흡입이 100에서 300이에요. 그림에서 봤을 때 충류가 비속도가 제일 커요. 제일 경사지죠. 비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평하죠. 소방펌프가 급경사일수록, 즉 충류 쪽일수록 좋아요? 아니면 볼유트 편흡입일수록 좋습니까? 옥내수화제를 예를 들어도요, 불이 났을 때 맨 처음에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1개 쓰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1개 더 쓰다가 또 나중에 5개 쓰다가, 그죠? 스프링클러 헤드도 그래요. 1개 터졌다가 좀 더 불이 커지면 10개 터졌다가 30개 터졌다가, 그죠? 뭐 이런단 말이죠. 처음부터 30개 왕창 터지지 않는다고요. 펌프는 100%잖아요. 토출량이 100%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10% 토출이 될 수 있죠. 10% 토출될 때는 압력이 여기 값이에요. 그리고 100%일 때는요, 압력이 여기 값이에요. 지금 100, 120, 140, 160, 이건 180이네요. 그죠? 그러면 정적 압에 비해서 얘는 1.8배의 압이에요. 대단히 고압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르스 펌프 150짜리를 보게 되면요, 10%일 때, 그리고 100%일 때, 이건 편차가 별로 없죠. 이 압은 출발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나가는 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80m짜리예요. 근데 최저 압력이 예를 들어서 1.2 되는 펌프다. 최저 압력이. 지금 얘는 보게 되면 이게 정격이고 얘가 최저이잖아요. 토출량이 0일 때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정격은 100%인데 최저는 110%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80m다. 그러면 최저 압력은 1.1이니까 88m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토출적 배관은 스케줄 써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80m다 그러면 1.8배니까 144m가 된다고요. 뭘 써줘야 돼요? 토출책이? 예, 엄청나게 고압이 걸리니까 터질 수 있으니까 배관이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스케줄도 써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개 썼을 때는 막 엄청 힘든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개 더 쓰면요, 앞이 갑자기 푹 줄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써서 3개 쓰면 앞이 또 푹 줄고, 그죠? 이런 압력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니까, 그래, 우리 소방은 충류보다는 사류보다는
볼유토가 좋구나.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볼유토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제품 검사 기준에 소방펌프는 반드시 원심 펌프만을 쓰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거나 쓰더라도 이러한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 적합한 펌프를 설치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충유보다는 사료보다는 보류토가 좋잖아요. 98페이지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펌프의 상사법칙. 이미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사도, 관리사도, 기술사도 잘 나오는 법칙입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4번을 보면 유량 110, 양정 70 되는 소방펌프를 설계하여 제작한 후에 그 성능을 시험한 결과 양정이 60였으며 회전수는 1700rpm이었다. 최초 설계 조건인 양정 70을 얻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설명하시오. 펌프의 전격 출력을 당초에는 7.5kW를 선정하여 설계하였을 때 소요 동력은 얼마로 변경되는지 계산하시오. 상사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한 겁니다. 즉 조정, 조치 같은 말이죠. 자, Q, H, 그리고 동력 P, 그리고 회전수 N 이런 값들이 쭉 나와요. 애초에 110대계, 양정은 70대계 설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성능을 시험한 결과 양정이 60이었어요. 시험을 했더니 양정이 60이에요. 70이 나와야 되는데 6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시험했을 때 회전수는 얼마였어요? 시험했을 때 회전수는 1700이었어요. 그러면 왜 1700으로 회전을 시켰을까요? 1700일 때 70이 110이 원래는 나와야 돼요. 1700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 값도 1700이고 이 값도 1700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애초에 설계가 1700이고 그래서 1700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1700 돌렸을 때 70과 110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값은 같은 값이어야 돼요. 이 두 개 값이 같으면 원래는 이 값이 같아야 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같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수를 얼마로 하게 되면 얼마로 다시 나와야 돼요? 70으로 다시 나와야죠. 70이 목표잖아요. 70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사법칙을 넣어야죠.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고 싶다. 1700을 얼마로 높여야 되냐? 얼마로 높여야 돼요? 1836.21 1836.21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여야 70이 되더라. 이제 동력으로 한번 가보죠. 당초에는 7.5kW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라는 게 어디 값일까요? 애초에 설계 값이죠. 7.5 이때도 얼마 동력이 필요해요? 1700rpm으로 돌렸어요. 동력 얼마 필요할까요? 여기도 7.5예요. 이 값도 같아요. 근데 이제 회전수를 높였잖아요. 그럼 동력이 어떻게 돼요? 회전수, 상사법칙 세 번째 마지막에 의해서 계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 동력. 얘에 의해서 얘가 나오고 얘와 얘에 의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9.45가 나온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에 전격 용량이 70psi에서 1000gpm인 디젤 엔진 구동 소화 펌프가 현장 성능 시험 시 1700rpm에서 운전되고 있다. 펌프 제조업체의 성능 시험 성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량이 체절 운전, 전격 운전, 최대 운전, 토출압이 99, 82, 54. 이게 이제 설계 값이에요. 1700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1700일 때는 위쪽 표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시험을 했더니 99psi가 아니고 90psi가 나왔어요. 82가 아니고 75가 나온 거예요. 54가 아니고 50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0gpm이 아니고 955가, 1500이 아니고 1434가. 전격 운전해 보게 되면요.
전격 운전해 보게 되면 1000 GPM인데 955가 나왔어요. 82가 나와야 되는데 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치 사항에 보게 되면 955분의 1000 그리고 회전수 1700이 들어갔죠. 이 조치 사항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조치를 해본 거예요. 일단 전격 운전에 의한 조치를 해본 겁니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을 상사법칙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1780이 나온 거예요. 회전수가 1780이 나왔어요. 그래서 1780으로 높이게 되면 955가 아니고 1000 값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82, 75, 1700 이 세 개 값을 상사법칙을 넣어요. 또 회전수가 나오죠. 그 값이 1778이에요. 두 개를 동시 만족하려면 큰 값을 선택해야 됩니까? 작은 값을 선택해야 돼요. 큰 값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 큰 값을 선택을 했더니 955에서 1000으로 올렸다. 75에서 82가 아니죠. 한 83 정도 되겠죠? 아니면 82.5라든지 약간 올라갈 겁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82 넘게 나오고 1000 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냐? 1780이 맞는 선택이냐? 1780으로 올렸어요. 얘와 이 값을 한번 넣어봐요. 이 세 개. 값을 넣어봤더니 이제 뭐가 나왔어요? 입증 쪽에 98.7이 나왔습니다. 98.7 수치 보이죠? 98.7이 나오면 안 좋지 않냐? 아니죠. 최저 압력은 작을수록 좋거든요. 최저 압력은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화재안전 기준도 보게 되면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죠?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배가 터지니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작을수록 좋아요. 작아서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해보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 회전수 두 개하고 이 값을 넣어봐요. 그랬더니 1501이 나오죠. 1501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오네. 그리고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또 이 값을 넣어봐요. 50psi를 넣어봐요. 그럴 때 54.8이 나왔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소방 기술사 문제입니다.